여러분, 지금 당장 욕실에서 벗어나세요. 매일 하는 그 목욕이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78세 박순희 할머니는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즐기셨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 믿었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진 69세 이정숙 할머니의 충격적인 진단 결과 의사들도 놀란 충격적인 원인을 오늘 밝힙니다. 당신이 평생 믿어온 청결 습관이 사실은 죽음의 함정이었다면? 수십 년간 속았던 건강 상식의 무서운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깨끗이 씻어야 병이 안 난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이런 말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기에 매일 뜨거운 물로 몸을 말끔히 씻는 습관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거치며 위생이 건강의 기본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지고 피지 분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점차 약해집니다. 또한 피부의 재생 주기도 현저히 느려져 손상된 피부가 회복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매일 목욕하는 것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가려움증과 상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들보다 피부 표면의 자연 지질 함량이 3040%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부의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고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매일 목욕하는 것은 이미 부족한 피부 지질을 더욱 씻어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예로 78세 박순희 할머니는 매일 저녁 뜨거운 물로 30분씩 목욕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었죠. 그러나 오히려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며 밤마다 심한 가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지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이 심했습니다. 진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매일의 뜨거운 목욕이 피부의 보호막을 벗겨내고 수분 손실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인 후 할머니의 피부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는 가려움증이 80% 이상 감소했고 피부의 탄력성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연구팀에 따르면 노인성 건조 중에 약 45%는 잘못된 목욕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경우 목욕 문화와 청결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올바른 목욕 습관은 단순한 청결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더 많이 씻을수록 좋다는 오래된 상식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몸의 변화에 맞춰 생활 습관도 함께 변화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부 관리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건강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겨울철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는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푸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목욕 문화에서도 뜨거운 물의 효능을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노화된 심장과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심혈관계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43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노출될 경우 심박수가 평균 2,530% 증가하고 혈압은 일시적으로 20mmHg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성인의 경우 빠르게 회복되지만 노인의 심혈관계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69세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저녁 42도의 물에서 30분간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심장 부담으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쇼크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키며 심장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빠르게 뛰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를 견딜 수 있지만 70대의 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은 더욱 취약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 중 약 22%가 목욕이나 사우나 직후 혈압 불안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목욕물 온도를 38도 이하로 낮추고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욕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와 목욕 후에는 실내에서 30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안전한 목욕 습관의 일부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은 약 복용 직후 목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목욕 전후 혈압을 측정하여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주의사항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며 느끼는 개운함은 참 유쾌한 경험입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목욕 문화인 때밀이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에게 목욕의 필수 과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개운함 뒤에는 노화된 피부에 가해지는 미세한 손상이 숨어 있습니다. 70대 이후의 피부는 회복력이 떨어지고 콜라겐이 줄어들며 단단한 때밀이 수건은 피부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피부 두께는 나이가 들수록 얇아져서 8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합니다.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표피 두께는 20대에 비해 약 4050% 얇아지며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도 크게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마찰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피부는 상처 치유 속도가 약 60% 느려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75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때를 밀어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등에 붉은 상처와 피부염이 반복되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지나친 때밀기. 얇아진 피부에 무리하게 마찰이 가해지며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때가 밀린다고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피부 표면의 각질이 벗겨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할아버지는 이미 피부 표면의 pH 균형이 크게 망가져 있었고 피부의 방어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의 노인 피부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거친 때밀이를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피부 장벽 기능이 약 35% 더 손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조함을 넘어 피부염과 감염 위험까지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거친 수건 대신 부드러운 목욕 스펀지를 사용하고 쓸어내듯 살살 씻는 것이죠. 피부는 약하게 다루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일수록 이러한 손상에 취약하므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욕 후에는 피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소 3일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때를 밀고 싶다면 전문 관리사에게 부탁하여 노인 피부에 맞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젊었을 땐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멀쩡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피부의 피지막이 얇아지고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면 피지 분비량은 20대의 14 수준으로 감소하며 피부 표면의 지질 구성도 변화합니다. 특히 세라마이드와 같은 중요한 지질 성분이 크게 줄어들어 피부 장벽 기능이 약화됩니다. 목욕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것은 마치 비가 새는 바구니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국내 노인 피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78%가 피부 건조증을 경험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적절한 보습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79세 김영자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목욕을 해도 심한 건조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진료 후 알게 된 사실은 목욕 후 보습제를 전혀 바르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습제는 단순히 건조함을 막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수분을 가두고 장벽을 복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보습은 노인성 피부염을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보습 관리를 받은 노인 환자들은 피부 장벽 기능이 약 45% 개선되고 피부 수분 함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 효과를 넘어 피부의 건강성과 방어 기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특히 목욕 후 3분 이내에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수분 손실을 막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바셀린, 시어버터, 코코넛 오일 등 오일 베이스의 크림이 적절하며 로션보다 유지력이 뛰어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직 피부가 약간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가두는 것입니다. 또한 보습제는 한 번에 충분한 양을 발라야 효과적입니다. 동전 크기의 양으로는 팔이나 다리 전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없습니다. 보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유익한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피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익균들은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고 면역 시스템을 돕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건강한 피부에는 약 1000종 이상의 미생물이 공존하며 피부 건강을 유지합니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따르면 피부 표면에 사는 유익균들은 피부 pH의 균형을 맞추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체 미생물 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미 젊은 성인에 비해 다양성이 3040% 감소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항균 제품과 과도한 세정이 더해지면 남아있는 유익균마저 씻겨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비누로, 특히 항균 비누로 샤워를 하게 되면 이 유익균들까지 씻겨 나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일반 비누나 세정제도 한 번 사용으로 피부 표면 미생물의 약 30%가 제거되며 항균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최대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생물 균형의 파괴는 피부 자체의 방어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73세 이상 후 할아버지는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 후 젖은 머리로 귀가하셨다가 급성 부비동염에 걸리셨습니다. 목욕 후 몸이 식기도 전에 외출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졌고 여기에 유익균까지 감소하면서 감염에 취약해진 것입니다. 피부 미생물군의 균형이 깨지면 알레르기나 아토피와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할아버지의 경우 피부 표면의 산성도 pH도 변화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병원성 세균이 더 쉽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감염성 질환의 약 25%는 피부 장벽 기능의 약화와 연관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부적절한 위생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목욕 후 반드시 머리와 몸을 완전히 말리고 30분 정도 따뜻한 실내에서 체온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출 시에는 모자나 목도리로 보온을 신경 써야 하고 항균, 비누보다는 약산성 순환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피부 미생물 균형을 돕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항생제 치료 후에는 피부 미생물 균형이 더욱 취약해지므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 씻어서 더 좋아졌다는 말을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특히 청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더욱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그 진실을 경험했습니다. 83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기존에 매일 목욕하던 습관에서 일주일에 23회 미지근한 물과 순한 세정제로 바꾼 뒤 피부가 손주보다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시달리던 만성적인 가려움증도 2달 만에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국립의료원 노인의학과의 임상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75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목욕 횟수를 주 23회로 줄이고 적절한 보습 관리를 병행한 그룹은 6개월 후 피부 건강 지표가 평균 68%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가려움증은 83%나 감소했으며 수면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국제노인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과도한 청결 관리가 오히려 노인의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노년기에는 청결과 피부 건강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목욕은 주 23회로 줄이고 나머지 날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필요한 부위만 부분 세안합니다.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 사용 제품은 순하고 자극 없는 것으로, 그리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을 철저히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피부 건강은 물론 수면의 질,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피부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세정은 피부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부 건강의 개선이 단순히 외관상의 변화를 넘어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가려움증과 건조함이 줄어들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이는 인지,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피부 가려움증이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5배 높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목욕 습관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씻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정도가 피부 건강에 이상적입니다. 둘째, 목욕물의 온도는 3840도 사이의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손목 안쪽으로 물 온도를 테스트했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한 번의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로 제한하여 피부의 수분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오래 목욕할수록 피부의 자연 보습 성분이 더 많이 씻겨 나가게 됩니다. 넷째, 사용하는 세정제는 약산성의 순한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가능하면 무향료, 무파라벤 제품이 좋습니다.
다섯째로는 거친 때밀이 수건 대신 부드러운 목욕 스펀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지르면 충분한 세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목욕 후에는 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과도한 마찰은 피부에 추가적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절 부위나 피부가 겹치는 부분은 꼼꼼히 말려야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보습제를 목욕 후 3분 이내에 발라야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보다 한 번에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덟째, 목욕 후 30분 정도는 따뜻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체온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고 필요하다면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목욕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체내 수분 균형은 피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분 섭취는 피부 수분도를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목욕 원칙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 환자들은 6개월 후 피부 건강 지표가 평균 70% 이상 개선되었으며 가려움증 관련 약물 사용량도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으로 감염성 질환의 발생률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9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수칙은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께서 이 습관을 천천히 실천해 나가신다면 덜 씻는 용기가 오히려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 주세요. 계절의 변화는 노인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뚜렷한 사계절은 각기 다른 피부 관리법을 필요로 합니다. 겨울철은 피부 건조증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로 실내 난방과 낮은 습도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는 목욕 횟수를 더 줄이고 목욕 시간도 10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77세 이명숙 할머니는 매년 겨울이면 악화되는 전신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꼭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피부과 상담 후 겨울철에는 주 12회로 목욕 횟수를 줄이고 보습제 사용량을 2배로 늘렸더니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또한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5060%로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 여름철은 땀과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시기로 주 34회 정도의 가벼운 샤워가 적당합니다. 땀이 많이 난 날에는 전신 샤워보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땀이 많이 나는 부위만 부분적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비누 대신 순한 바디워시를 사용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피부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82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여름철 땀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샤워를 했지만 오히려 피부가 더 가렵고 불편해졌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하루 한 번만 가볍게 샤워하고 나머지는 젖은 수건으로 닦는 방식으로 바꾸었더니 피부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주일에 23회 목욕이 적당하며 특히 보습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계절 변화에 따른 적응 기간 동안은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제품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노인의학 연구에 따르면 계절에 맞춘 피부 관리를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피부 관련 불편함이 약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목욕 횟수나 방법뿐 아니라 계절에 맞는 전반적인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노년기에는 목욕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안전사고 중 약 22%가 욕실에서 발생하며 이 중 상당수는 목욕 중 발생합니다. 미끄러운 바닥,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 장시간 서 있는 피로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81세 박종철 할아버지는 목욕 중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 목욕해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노인이 되니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더군요. 이후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으며 샤워 의자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욕 안전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공간 개선입니다.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 출입이 어렵다면 욕조 의자나 발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수 온도는 화상 방지를 위해 45도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목욕 시간과 방법의 조정입니다. 장시간 서 있는 것은 피로와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샤워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욕은 식사 직후를 피하고 가능하면 가족이 집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기 위해 탈의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욕실에 비상벨이나 방수 전화기를 구비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목욕을 마치지 않으면 가족이 확인하도록 약속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이러한 안전장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권고에 따르면 이러한 안전조치를 통해 노인 목욕 관련 사고의 약 85%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준비와 주의로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목욕 환경 구축은 노년기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노년기의 목욕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깨끗이, 자주, 뜨겁게 씻는 방식에서 부드럽게, 적당히, 미지근하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목욕 횟수는 일주일에 23회가 적당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물 온도는 3840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넷째, 순환 세정제를 사용하고 거친 때밀이는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목욕 직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절에 따른 관리법 변화, 안전사고 예방, 피부 미생물 균형 유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한 피부 관리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85세 이영수 할머니는 6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해 왔는데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3번만 미지근한 물로 씻고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기 시작했더니 밤에 피부가 가려워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손주들이 제 피부가 부드럽다고 놀랄 정도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습관이 이제는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현재의 몸 상태에 맞는 새로운 관리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덜 씻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내려놓고 피부와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 김민수 교수는 노인 건강관리에서 목욕 습관의 변화는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목욕 습관은 피부 건강뿐 아니라 수면의 질, 삶의 만족도,
감염 예방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 듦에 따른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작은 변화가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덜 씻는 용기, 그것이 어르신의 피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